안녕하십니까, 윤쌤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창업할 때 초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탑3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초보자는 창업 전에 제발 한번 보고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자영업 노다지 마케팅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배너나 부착물을 많이 부착하시는데요. 아무렇게나 부착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남자의 볶음밥이라고 유명한 볶음밥집인데요. 좌측에 있는 건 예전에 있었던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짜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몇 개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이 생일이신 분, 새쌍둥이이신 분, 올 F학점을 취득하신 분, 자신의 국가를 노래하는 분, 한국인 제외, 배트맨 복장을 입고 오시는 분, 몸에 호랑이 문신한 분,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좀 바뀐 걸 제가 좀 봤더니 이름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손석희, 홍대 합정인 사람, 그냥 완전 삭발한 여성, 그 다음에 히어로 복장, 마블 DC 캐릭터, 그 다음에 생일이 똑같은 커플, 그 다음에 온리원 학점 받으신 분,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시면 여기에 가서 볶음밥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여기가 2층에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그 다음에 매장 안에 가면 이 공짜 밥을 드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많이 걸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너 하나에도 이렇게 독특한 걸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들어가며 상권 분석, 권리금, 월세, 마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창업 교육에서 강좌의 과목을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이해, 상권 분석, 사업 계획서, 창업 세무, 마케팅, 노무 및 직원 관리, 창업 지원 제도, 준비 절차, 창업가 정신, 성공 창업자 특강, 이게 돌아가면서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권 및 입지 분석에서부터 창업 지원 제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무료로 듣는 데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창업 교육을,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창업자들이 대부분 강좌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걸 들으셨던 분이나 혹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아주 그래도 최소한 요거 정도는 그래도 알고 하셔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한번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탑3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상권 분석하고 권리금하고 월세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는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계선, 접근성과 가시성, 이렇게 3가지고, 적정한 권리금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적정한 월세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권 분석에 대해서 한번 3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계선이라 그래서, 한계선은 상권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상권이다 그러면 그 상권의 바운더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 한계선이라고 하고요. 상권이 단절되는 곳입니다. 그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자연지형물이나 인공지형물, C급지 업종, 그냥 걷기 싫은 곳, 영업시간이 짧은 곳 등이 바로 이 한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급지 업종이면 C급지 업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 위주의 서비스 업종과 배달 업종이 C급지 업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걷기 싫은 곳은 쓰레기 처리장, 병원, 장례식장, 주유소, 주차장 등이 있고, 영업시간이 짧은 곳 등은 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상권의 경계선, 상권이 단절되는 곳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계선에서 가까울수록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중심 부분이 좋지만 한계선이 가까우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계선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할 수는 없지만 이 한계선을 모르시면 상권을 설정하는데 되게 좀 이상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뭐 접근성하고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내 점포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우냐, 내 점포가 있는 상권이 얼마나 접근하기 쉬우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시성은 내가 있는 상권이나 내가 있는 점포가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접근성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라인으로 내가 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답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 전철을 여기 있다면 여기 환승역인지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되고 수송 승하차 인원이 몇 명인지 아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버스도 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여기에 있는 버스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면 좋고요. 가시성을 파악할 때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점포가 1층인지 2층인지 지하인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1층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의 유동선에 정문이 있는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건물이지만 내가 있는 점포가 그 사람의 유동선이 없고 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 가시성으로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1층이더라도 사람들의 유동선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해서 가시성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가시성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권을 선택할 때도 접근성, 가시성만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점포를 선택할 때도 접근성, 가시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려고 할 때도 접근성이 A급이고 가시성이 뭐 C급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접근성이 A급, 가시성이 B급 이런 식으로 점포들을 파악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점포를 갖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는 한계선하고 접근성, 가시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권리금입니다. 이 법에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하에 세 가지의 성격을 아울러 권리금이라고 칭한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시설권리금 여기서부터는 판례에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이게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라고 세 가지로 나뉜다. 그 판례상으로는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실의 권리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통용되는 권리금은 대부분 그 바닥권리금이 대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 점포주가 내놓을 때나 이럴 때는 대부분 권리금을 통으로 5천만 원을 받아주세요. 1억 원을 받아주세요. 중개업소에 내놓을 때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분들이 시설권리금 5천, 영업권리금 3천, 바닥권리금 2천에서 1억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권리금을 따질 때 그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1년간 수익을 보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권리금을 갖다가 책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장 간편하고 그래도 통용되는 방법이 이 적정 권리금은 1년간 수익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빼고 그 남은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1200만 원이죠. 그래서 적정 권리금은 1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가져가고 싶다. 그럼 6천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줘야지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정한 월세는 어떻게 구하냐, 또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같은 거지만 두 가지를 보시면 매출액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또한 이걸 또 바꿔 거의 똑같은데 3일간의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일매출이 내가 한 50만 원 나온다. 그럼 3일간을 해서 한 150만 원 월세를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3일간의 매출은 약간 좀 그런 게 뭐 그 사무실이 많은 곳이나 이런 데 보면 주 5일이나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좀 조금 이제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에 기준을 두고 적정 월세를 매출액의 10%, 3일간의 매출 이걸 기준으로 잡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 창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탑3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귀하면 상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한계선과 그 다음에 그 가시성, 그 다음에 접근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1년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월세는 매출액의 10%, 3일간의 매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아시고 자영업을 창업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미소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하셔야 되고 항상 미소를 연습하시고 미소가 항상 얼굴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올리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